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역사를 알아보고 국회가 어떻게 권력투쟁의 승패를 결정했고 지금의 국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이클도 지금 시작합니다. 최초의 민선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회 참선, 5대 민선, 4.19 혁명으로 제4대 국회 임기가 2년 단축되고 1960년 7월 종료된 후 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당시는 양원제로 하원이 민의원과 상원이 참의원을 각각 따로 선출했습니다. 민의원은 소선구제였고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었고 처음으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연기명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20세로 낮아졌고 자유당 몰락과 민주당 압승이란 결과를 가져오며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의원 의석 점유율이 75% 이상을 넘었습니다. 6대 총선은 1963년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구가 채택되었고 지역구는 여전히 소선구제로 군부 세력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 운영 방식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지역구 131석, 전국구 44석으로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하고 정당 공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제1당이 50% 이상을 득표했을 시 득표 비례만 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전부 가져갑니다. 주요 야당이 대선과 다르게 단일화에 실패해서 공화당에 과반을 넘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 14석 가운데 야당이 12석을 챙기고 공화당은 단 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야권 분열의 여파로 대다수 지역구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7대 총선은 1967년에 치러집니다. 민주공화당이 50%의 득표율로 개헌선을 넘는 129석을 얻었고 신민당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약 33%의 득표율로 45석에 그쳤습니다. 대도시에선 승리를 챙겼고 민주공화당 득표율이 저번보다 많이 올라가 농촌 지역에서 속칭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라고 불리는 금품, 물품, 살포행위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형 스케일로 저질러져서 여당이 농촌 지역구를 싹쓸이했는데 이에 신민당이 전면 무효를 외치며 재선거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집권당이 민주공화당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신민당도 이러한 금품 살포 위반 행위가 저질러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8대 총선은 1971년 치러집니다. 153석의 지역구 소선구제와 51석의 전국구를 선출했습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박정희를 재신임하긴 했지만 삼선 개헌의 여파로 악화된 여론으로 신민당은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기며 제대로 된 양당 체제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와 같은 대도시에서 선전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선에 한참 미달했고 득표율도 4.4% 격차에 그치면서 온갖 선거 공작을 벌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완패였습니다. 7대 대선과 8대 총선에 이어 여당의 부정적인 결과가 연이어 나오자 박정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10월 유신이라는 초헌법적인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9대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투표율은 72.9%로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습니다. 146석의 지역구 선출은 중선거구제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73석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상당수 득표를 빼앗겨 8대 총선에 비해 득표율이 10.1%나 떨어져 38.7%에 그치는 참패나 다름없는 성적이었지만 73석을 차지했고 신민당도 민주통일당으로 지지기반이 이탈하여 득표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마찬가지라 52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통일당은 공화당과 신민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10.1% 득표율을 올렸지만 2인 중선거구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석에 그쳤습니다. 10대 총선은 1978년에 이루어집니다. 유신체제 몰락의 시작으로 관권선거가 여전한 가운데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충격적이게도 야당의 전국 득표율이 여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인 수는 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이 22석으로 민주공화당이 득표는 오히려 더 적었지만 중선거구의 혜택으로 1당 자리를 유지하고 신민당은 구석을 늘렸지만 2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유신체제 이후 독재 연장을 위해 성립된 유신정오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민당은 1979년 5월 전당대회에서 강경파였던 김영삼계가 당권을 잡으면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 대립은 결국 유신체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1대 총선은 1981년 치러집니다. 여당 민주정의당의 득표율은 35.6%로 높진 않았지만 2인 중선거구제와 전국구 3분의 2 1당 배분조항이라는 여당의 지극히 유리한 선거제도에 따라 지역구에선 과반에 가까운 90석, 전국구에선 3분의 2인 61석을 더해 총 151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관제야당인 민한당이 81석, 국민당이 25석, 군소관제정당인 민권당, 신정당, 민사당이 각각 2석씩, 무소속이 11석을 얻었습니다. 12대 총선은 1985년 치러집니다. 투표율은 84.6%를 기록해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깨지 못하고 있으며 신민당은 전국 합산 29.3%의 지지율로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얻어 총 67석으로 제1야당으로 등극하며 대도시 지역에서 민정당과 호각을 다툽니다. 특히 서울에서 민정당은 겨우 27.3%를 득표한 것에 그친 반면 신민당은 43.9%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만약 소선구제로 치렀으면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대거 신민당이 싹쓸이했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148석을 얻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13대 총선은 1989년에 치러져야 했지만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야권이 대선에 이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따로 냈고 노태우 대통령도 공천에서 제5공화국 인사 상당수를 배제했지만 민정당은 지역구 8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TK의 절대적 지지와 전국 각지의 고른 의석 획득으로 지역구 1당을 차지했고 총 125석을 획득합니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부산 지역을 석권하고 그 외에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얻어 득표율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소선구제로 인해 원내 3당에 그쳤고 평화민주당은 득표율 3위에 호남 석권과 호남 원적 유권자가 많은 서울에서의 선전만으로 원내 2당이 된 점은 당시에 경고했던 지역주의의 영향입니다. 신민주공화당은 총 35석을 확보했지만 충북 의석을 민정당에게 대거 내주면서 비교적 충성도가 낮은 특징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4대 총선은 1992년 치러집니다. 민주자유당은 과반의 한석 모자라는 149석을 확보했고 1990년 3당 합당으로 200석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던 민자당으로선 대참패를 기록합니다. 통일국민당은 31석을 확보하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었고 민주당은 97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도 21석이나 됐습니다. 15대 총선은 1996년에 치러지는데 지역구 의석이 16석 늘어 253석으로 전국구 의석은 46석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1인 1표제였으며 비례대표격인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수의 합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하던 서울에서 고작 1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야권 분열로 통합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민주당계 지지층의 표가 분산되면서 대부분 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된 반면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국민회의 후보도 꽤 큰 폭으로 졌고 결과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가 아닌 신한국당과 합당하게 됩니다. 한편 김종필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은 충청권 28석 중 24석에 당선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도 13석 중 8석을 획득하며 선전하게 됩니다. 50석으로 대약진하며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등극합니다. 16대 총선은 2000년 벌어지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의원 수는 273명으로 이전에 비해 26명이나 줄었습니다. 비례 의석수는 그대로 둔 채 1997년 IMF 여파로 지역구만 26석 줄였는데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석권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서 1당을 차지했고 충청권에서도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영남권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고 공동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과의 선거 공조 부산으로 한나라당에게 25역의 선거구를 내주며 과반 확보에는 실패합니다. 공동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은 충청도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며 15대 총선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대 총선은 2004년에 벌어집니다. 인물과 정당의 교차 투표를 가능하게 한 1인 2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권은 진영 분열이 일어났고 야권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와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며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확보하게 되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기록하며 의회로 선방했고 자민련의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종필은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고 맙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선 울산과 경남 한 석씩을 얻으며 총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비례대표에서 무려 277만 표라는 몰표를 받으며 8석으로 총 10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18대 총선은 2008년 벌어집니다. 참여정부 시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출범 바로 직후에 치러진 선거로 범보수 정당은 200석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고전하던 한나라당은 뉴타운 정책을 들고 나와 서울에서 5석을 제외하고 전부 석권했으며 민주당 계열은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하며 81석으로 줄어듭니다. 대선이 끝나고 4달 만에 치러졌고 모든 당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덕분에 공천파동 사건으로 다수의 무소속 당선자가 25석이나 배출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19대 총선은 2012년 벌어집니다. 총선 6개월 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사태와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차기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의 등장으로 10년 넘게 쓰던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띄우면서 예상을 뒤엎고 단독 과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시 원내 1당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13석이나 얻게 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선거로 당초 야권의 분열로 공천 파동 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 차이로 원내 1당에 성공했고 특히 PK에서 엄청난 선전을 했습니다. 제3정당인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역구 석권 그리고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 2등을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 총선 이후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고 본격적인 보수정당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전국 단위에서 4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기까지 이어집니다. 21대 총선은 2020년에 벌어집니다.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권이 주어져서 고등학생이 투표를 시행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게 된 선거로 제1당인 미래통합당은 6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을 얻으며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겨우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는 참패를 겪게 됩니다. 집권 후반기에 진입한 문재인 정부가 본 선거를 통해 강한 국정 동력을 얻게 되었고 야권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낙선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린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22대 총선은 2024년 올해 치러집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하여 독보적인 원내 제1당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불과 선거 3개월 전에 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2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3당이 되면서 신생정당으로서는 기록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하여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석을 배출하고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이변으로 원내 제4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은 50%대 45%로 의석수와 많은 차이가 나서 1등 승리의 후손부재의 한계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득표율로만 봤을 때는 국민의 미래가 오히려 높았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연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변천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국회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체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